가장 먼저 오늘 움직인 건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MBC가 풀단 취재,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대표 취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 영상을요. 대통령실이 사실 확인할 때까지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MBC가 자막을 달아서까지 보도를 했다. 국민의힘에선 MBC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실이 각 언론사에 정확한 워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MBC 최초 보도처럼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MBC는 이러한 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자의적이고 매우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사실 확인도 없이 오전 10시 7분에 조작 자막을 달아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의 엠바고가 9시 39분인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단 김민정 교수님,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MBC 유착 얘기는 잠깐 접어두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MBC가 뭔가 윤 대통령의 발언, 말이 100% 확실치도 않은데 오전 6시 28분에 기자가 MBC 본사로 영상을 송출했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오전 10시 7분에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했다. 이 부분이 뭔가 바이든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단어가 계속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MBC가 지나치게 명확하게 이것을 규정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도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 속에는 들어있지 않는 미국의라고 하는 것을 또 갈로치고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국회를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발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듣지만 문맥을 통해서도 알아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그 외무장관의 말이 국회를 열심히 설득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상당히 조작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1970년대 이후로 한 정당이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을 다 가진 적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다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대통령과 하원과 상원을 다 가진 상황에서 국회가 성인화해주지 않으면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언을 할 리가 없다. 상식적이지 그렇습니다.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문맥에 맞지 않는 워딩을 MBC가 확언을 하고 써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김주일 대표님, 네. 이게 한 4시간 가까이 만에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MBC가 최초로 올렸는데 온라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MBC 박성재 사장 허위사실 유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확실한 자막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내보냈냐? 근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엠바고적의 해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기자단 출입 기자단한테 당시에 이제 갔던 문자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포럼 행사 퇴장 당시 대통령 발언 싱크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반장님들께서도 그 이유는 이미 아시고 예상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이게 있고요. 그 앞에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로 처음에 알려진 대로 그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기자들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이를테면 이거를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국민의 제가 뭐 퍼센테이지까지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은 70~80%는 지금 바이든으로 들을 거예요. 제가 제 그건 귀가 단언할 이상한 수는 거에서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네. 처음에 다들 그렇게 들었고 뭐 프라이머리 효과, 초두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봄바람, 뭐 휘바이든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지금 예. 이게 정말로 이게 논쟁거리인가라는 거고 엠바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단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 보도 예. 유예를 해달라 뭐 이런 보도 거잖아요.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 그거는 그 말 다 들으면 그냥 뭐 독재국가나 전제국가에서 그냥 언론 통제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언론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 국가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1번 유엔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치동맹 우리는 전제주의 국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 가가지고 이런 실언을 했는데 폭스뉴스가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보도 유예 요청을 했는데 폭스뉴스가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 폭스뉴스가 잘못한 건가요? 가치 판단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법적 제재 조치나 그런 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논란은 있을지언정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가 지금 현 이거 국민의힘이 여당이나 정부가 굉장히 억압적인 언론 억압적인 태도로 지금 이거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김준일 대표님도 뭐 기자시니까 기자셨고 지금도 뭐 취재를 하시니까 그런데 또 해외 순방 엠바고 관련해서는 뭐 어느 역대 정권이나 다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고 또 특히 MBC가 괄호까지 쳐서 미의회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르겠어요. 그 앞에 초도 효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관적인 건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괄호 열고 미 의회는 오바였다. MBC 가, 그거에 대해서 예. 좀 더 드라이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서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마치 법적 조치를 하고 무슨 국민의힘이요. 진상 규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기본 스탠스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오해하시는데 예. 무슨 엠바고 가지고 자유주의 운운을 하시는데 엠바고라는 건요. 네.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 엠바고가 설정이 됩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엠바고를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엠바고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이 대통령실의 기자단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를 할 때 저는 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엠바고가 아닌 거예요. 예. 이 엠바고가 설정이 됐다는 거는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자유주의 운운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해고 엠바고라는 것 자체가 예. 보도 동의를 같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좀 유예하자는 그렇죠. 거를 그거는 전체 합의를 담고 기자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다 합의를 해서 전체 합의해서 만약 그걸 깨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엠바고라는 게 했는데 안 지키는 게 자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엠바고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오해가 있는 게 엠바고가 해제된 이유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저 말을 하면서 깨진 거예요. 어떤 예. 언론이 일부러 깬 게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서 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엠바고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가 이거를 마치 색출을 해가지고 잡아나겠다. 보도를 한 거를 마치 무슨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문제가 있는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 하는 게 지금 방금 잘못이라는 좀 전에 거죠. 이야기하신 예. 게 엠바고가 설정이 안 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엠바고가 설정이 됐고 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엠바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도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없어지니까 엠바고가 깨진 거예요. 예. 그걸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엠바고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보도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자,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예, 두 분 말씀은 잘 들었고 MBC가 왜 주관적으로 자막까지 달아서 이 부분을 내보냈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들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한 부분이 그러면 오전 9시 33분에 해외 순방 정말 엄격히 다뤄지는 엠바고 그러니까 대표 취재란 부분과 방송사 일부 방송사만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박홍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알 수 있냐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언유착을 얘기했어요. 구장처장.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그 부적절한 발언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내용의 어떤 적절성 또는 그 뭐 이렇게 진위 이걸로 상당히 좀 공방이 있었다라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고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자신의 어떤 발언이
유출 경위도 이상하고 유출이 된 의도도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왜 이런 이 의심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에서 하고 있느냐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전날 오후에 그런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미국에서 영상이 처음으로 이 전달이 된 시각은 현지 시각은 오후였지만 한국 시각은 오전 6시 28분이었기 때문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시가 불과 이 3시간 만에 야당 원내대표가 당시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야당에게 이런 영상 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보한 거 아니냐, 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고 그 유출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대통령실은 좀 진상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진위 여부는 이제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느냐, 누가 야당 대표에게 그런 영상과 그런 내용을 전달했느냐를 지금 대통령실이 이 진상을 좀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비판 반응을 쏟아냈을까? 어제 MBC 새 3노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저희가 시간대별로 봤듯이 MBC가 동영상을 최초로 올린 시간은 20일 오전 10시 7분인데 야당의 원내대표 비판 발언은 오전 9시 30분에 나왔다. 이 의혹이 뭐냐? 중요한 건 또 MBC 쪽의 설명도 들어봐야죠. 이미 그날 8시쯤에 기자들 사이에 공유된 내용이고 8시 전에 광범위하게 돌았다고 알았다. 뭐 일단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뭐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직접 목소리가 있으니까 들어보기로 하고 이현정 의원.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 먼저 알았을까요? 자, 일단 그때 사정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을 풀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예정된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취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 취재는 MBC가.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긴급하게 풀 취재단을 구성을 했는데 예. 카메라 촬영 기자가 MBC 기자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MBC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한미 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촉박하게 기사 작성과 사진 전송을 위해서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당시에 이제 팬 기자, 대표 기자, 그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 기자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들 이제 이 영상이 들어오니까 48초 만났다. 이 기사를 막 작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MBC 촬영 기자가 들어왔는데 뭔가 욕설을 하는 거 뭐 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풀이라는 건 뭐냐면 MBC가 찍었지만 그 소유권은 그 기자단 전체의 공동 소유입니다. 뭐 MBC가 대표 취재했지만 다 같이 그렇죠. 취재한 셈이 왜냐하면 되는 거고요. 대표로 보냈기 때문에 예. 그 영상에 대한 건 있습니다. 자, 근데 MBC가 6시 40분인가요? 본사로 이거 이제 송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다른 기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부 다 이제 48초 정상회담 이 환담에 대해서 기사를 써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MBC 그 기자가 이거 뭐 욕설 뭐 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라시 형태로 저도 이걸 지라시를 받았는데요. 증권가 정보죠. 네, 그날 오전 8시 한 반 좀 넘어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미국 의회를 겨냥을 해서 뭐 이 XX, 뭐 바이든 대통령 이런 문구가 달린 이 내용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알아보니까 당시 현장 기자들이 일부는 들린다. 일부는 이게 애매하다. 이래서 그게 논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예. 검증을 거쳐서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엠바고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보도 유예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들이. 그렇다면 9시 33분 이후에 보도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게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저 이야기를 정확히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영상이 SNS 통해서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이 취재 기자들이 풀로 취재한 기사가 왜 이렇게 공식 보도가 아니라 왜 저런 이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됐을까? 그럼 도대체 그 지라시는 누가 뿌렸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라시는 누가 만들었을까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라시의 내용이 그대로 MBC의 영상에 자막에 떴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누구는 들어도 이게 정확치 않는데
왜 그 확정적인 내용이 세 차례나 반복해서 영상을 틀면서 똑같은 영상 자막을 달아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 발언을 미리 접했을까?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이미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오늘 이른바 정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전 회의에서 MBC 보도 전에 영상 어떻게 받았냐면서 정원 유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법적 대응 바로 또 얘기를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영상이 이미 내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돌기 시작했고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도 증거가 정보지 접하셨다고 하니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서 발언하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한편에는 뭐 이 민주당이 굉장히 기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엠바고가 9시 33분까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영상들이 미리 돌아다녔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특히 왜 MBC 보도는 민주당이 먼저 할까 하는 궁금증도 또 알게 하게 되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소위 말했던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이고 그 당시에 여당의 검은 유착 사건의 경우에도 신라전 유취 의혹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뭐 보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왜 MBC의 보도는 먼저 보도가 민주당이 먼저 할까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이나 공중파라고 한다면 공중파의 지배 구조, 특히 이제 이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공정한 분들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MBC의 뭐 사장 같은 경우에는 MBC 노조에서도 제3노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서초동 시위에 대해서도 딱 보면 100만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MBC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공정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좌파 언론이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한다고 했고 광우병 사태 얘기를 좀 언급했어요. 국익 훼손 책임져야 된다는 나경원 의원의 얘기까지 전 의원. 김주일 대표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각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 미리 아는데 중간에 MBC 기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애초에 깔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님이 되게 설명을 이제 타임라인을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8시 반쯤에 아까 전에 이제 찌라시를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한 8시 50분쯤에 받았거든요. 그 발언이 담긴 그 재정회의에 갔다가.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대통령실에서 그 출입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공유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언론사에 정보 보고로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사 정보 보고가 이를테면은 다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군가가 정보지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의 뭐 얘기가 저도 옛날에 뭐 출입 기자 할 때 제가 정보 보고 올린 게 바로 뭐 증권가 지라시로 올라온 경험도 있고 그런 류의 일들이 굉장히 많다면 이거를 왜 어떻게 MBC로 특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상 자체가 이미 9시 10분 뭐 이 즈음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보고 했는지 뭐 MBC로부터 들었는지 뭐 오마이뉴스부터 들었는지 TV조선한테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떻게 그거를 MBC한테 특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MBC는 최초 보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 게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서 MBC가 칼자루를 이제 총대를 맸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검언유착으로 보는 것 자체가 검언유착이 아니라 정언유착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옛날에 그런 말씀했던 그런 프레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이거는 이제 MB 시즌 2가 생각이 난다.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 뭐 그때 있었던 분들이 많이 지금 현 정권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초반에 이제 광우병 파동 논란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장악 뭐 이를테면은 MBC, KBS 예. 정유 사장 내보낸다든지 지금 뭐 KBS 특별감사 들어가 있고요. MBC 박성재 사장에 대해서 방문진에서 이를테면은 뭐 퇴임 뭐 이렇게 예. 표결 붙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어떻게 저 SNS에 먼저 했는지 이게 좀 미스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다. 뭔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MBC 사이에 뭐 유착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야당에서는 바로 오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적반하장 아니냐, 사과가 먼저다라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취지 또는 소형과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들은 사람이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를 좀 우리도 정확하게 좀 가리고 입장을 좀 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학적으로 보아도 비읍과 니은은 너무 차이가 나는 발음입니다. 국민들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로 취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세간에는 패러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바이든 봄바람 휘바이든 태극기와 봄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극기는 이제 휘날리지도 못하게 되고 봄바람도 함부로 불면 안 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요, 오늘 진상규명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속어 논란, 그러니까 이 XX에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통령실 해명하고는 좀 다르신 거예요. 대통령실은 어쨌든 앞에 비속어는 인정을 했었잖아요. 발언 취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왜곡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회에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전후 맥락을 비추어 보면 MBC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구장처장. 네. 일단 야당 얘기부터 해보면 적반하장 아니냐, 사과 먼저 아니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야당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은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 그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내용 자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희미한 상황에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출한 의도와 유출한 경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과 유출 배경과 유출 의도를 그 의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절대 타협과 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고요. 결국은 아마 그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유출 이 진위, 유출 과정을 밝혀내서 그 의도성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그걸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까지 가게 생겼네요, 이현정 의원. 네. 근데 대통령실은 원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에 지난주까지 집중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 XX가 우리 국회 민주당을 향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 의회를 겨냥한 거냐. 그런데 이 XX 비속어조차 쓰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기억이 정확치 않다. 본인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혼잣말처럼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정확치 않다는 것이고요. 뭐 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언론사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 팩트 체크잖아요. 예. 근데 이 팩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는 그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왜 15시간, 13시간이나 이게 늦었냐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행사가 아마 줄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 그 기자들이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좀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나? 말은 기억이 희미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전문가들한테 한번 분석을 맡겨라. 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 3명한테 여러 가지 어떤 이걸 맡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말씀으로 죄송한데 13시간 만에 그 뒤늦게 골든타임 놓치면서 해명한 이유가 정말 무슨 말을 했는지 전문가한테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16시간 지난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XX가 욕설이 맞다는 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인정을 했는데 대통령 기억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문가 3명한테다가 맡겨서 이 결과를 받아보고 예. 왜냐하면 야당이나 언론에 비판할 거니까 우리가 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갖고 맡겼더니 이 전문가들도 잘 안 들린다 이게 지금.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서울 사투리로 대통령이 자주 쓰는 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 보시면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툭 이야기를 하고 박진 장관은 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팩트 체크라는 게 정확치 않은 걸 가지고 보도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사건이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박수영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은 이 XX가 비속어가 아니다, 이 사람이라고 주말 사이 주장까지 했는데 대통령실도 이 주장과 좀 비슷하게 가는 듯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오늘 정면 돌파 얘기와 이른바 정원 유착 의혹까지 제기한 국민의힘 얘기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사실 뭐 논의한다면 시간 계속 내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